여러분 안녕하세요. 114강입니다. 체험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치유농장 창업 이제 마지막 편입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고퀄리티 창업 방법 닫기 이제 여섯 번째. 체험 치유농장 창업 방법의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창업 쪽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순환 유기농업 사업그룹으로 했을 때에 이제 도시농업이나 자급자족농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앞서 소개하는 계속 이제 앞으로도 할 겁니다만은 이런 농사 기술을 이제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되겠지만은 전업농을 했을 때가 문제다. 왜냐 전업농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제 자연 유기농보다는 자연농보다는 이제 사업그룹에 이제 화학농이나 유기농으로 전업농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하우스라든가 이제 노지의 규모가 큰 경우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굳이 사업그룹의 자연 유기농으로 이제 전업농을 하겠다 했을 때에 이제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제 그 대안이라서 몇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창업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전업농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복합농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소농 같은 경우는 대규모는 이제 기계화되고 하다 보니까 경쟁이 있습니다만 소농 같은 경우 우리가 10,000평 이하의 소농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노동 집약적인 소농으로 이제 많이들 가고 있다. 중농 같은 경우도 뭐 10,000평, 20,000평 하시던 분들이 이제 몇천 평 하는 이제 농사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인력이 많이 들은 인력 집약적인 농업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왜냐 그러면 이제 시장 포화가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제 가격이 올랐을 땐 괜찮은데요. 이제 시장이 폭락했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비용도 건드리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비자 가격은 같고요. 그러니까 유통 비용으로서도 이제 유통업자들이 정말 이제 다 수익을 내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년마다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그런 직거래 유통하는 이제 인력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쪽으로 이제 선호하신 분들이 많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유통이 인력이 많이 들고 다품종이 인력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농이 이제 새로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 인력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직거래 유통과 다품종으로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험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요. 자, 오늘 이제 체험 치유농장 마지막 하고 이제 다음 편부터는 휴양 치유농장에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체류 치유농장 이어갈 건데요. 자, 오늘 마지막 편 얘기합니다. 체험 치유농장 창업했을 때 필요시설 바로 전편에서는 제가 체험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하는지 저 나름대로 이제 몇 가지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전편에서는 제가 이제 10년 이전입니다만은 이제 체험 교육농장을 운영했을 때 1년에 뭐 수천 명 찾아오고 우리가 6차 산업에 나오기 전에 정부에서 보급하기 전에 이미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이제 저희 경험을 말씀을 드렸고요. 농장 사진들 하고요. 자, 이제 이어서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자, 체험 치농장 했을 때 필요 시설입니다. 자, 친환경 환경적인 농장 해야겠죠.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세 번째 얘기에서 소개했습니다만은 이제 복합농 이제 다품종으로 가는 게 좋다. 연중 이제 생산이 되고 왜냐 그러면 이런 체험 교육 같은 경우 이런 현장이 있을 때에 다품종 했을 때에 그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견학이라든가 체험 교육이 이루어진다. 되게 보면 이제 뭐 사과면 사과 아니면 이제 노지에 한 가지만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수확할 때나 있고 아니면 잘할 때나 있고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험 유지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축과 뭐 작고 같은 1년 내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생산 현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체험하기가 좋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단체 이제 다목적 시설. 특히나 이제 그런 음식 같은 게 했을 때 같은 경우는 그 단체실에다가 음식 이제 뭐랄까 주방이랄까 약간의 그런 그 페이스를 미리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또 단체에 강의로 했을 때 한두 시간 정도 강의하면 좋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PT 그런 실을 만들어주면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주차시설은 꼭 있어야겠죠. 자, 버스 한 대 정도 아니면 2대 정도 해가지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휴식시설 꼭 필요하죠. 그늘막과 이제 물 같은 거 마실 수 있는
큰 규모는 뭐 집까지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제 간단하게 그 다음에 부대시설 뭐 창고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아마 농장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갖추긴 갖추는데요. 단지 이제 여기서 하나 차이가 뭐냐면 이제 단체 다목적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일반 농장에 비해서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장 조성할 때에 체험 농장에 좀 형태를 갖춘 이제 농장을 뭐 모르겠으면 생산하는 쪽에는 이제 일본 기존의 이제 농사 형태를 갖추는데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채소 같은 거 이제 수확한다 그러면 그쪽에 같은 경우는 이제 틀밭이라든가 그런 형태가 있었으면 좋겠죠. 체험 계획이라든가 도시에서 오니까요. 그 눈높이로 해가지고 만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농장 조성 방법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농장 조성 방법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 이제 귀농이라든가 이제 신규 창업에 대해서 이제 10년 동안 이제 창업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얻어진 것,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농장 하면서 그 생각했던 것들 이제 제가 몇 가지 소개하면요. 일단은 저희들은 이제 그 4.5그룹의 자연유기농 하면서 질병 치유라고 하는 그런 시장으로 가자.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뭐 수백만 환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치유 농업하면 일반적인 체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질병 치유라고 하는 이제 현대의학은 질병 증정 치료하고요. 거기에 뭐 음식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그를 음식을 통해서 운동이라는 통해서 질병 예방이라든가 질병 그 증증 회복 치료, 질병 원인 치유 같은 이쪽으로 이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장이 도시민에 맞는 이제 치유적인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의 농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사기술은 어쨌든 최고의 농사기술이 돼야겠죠.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보급된 농사에서 최고의 농사기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사 방법은 아까도 했으나 복합농 다목적 1년 내내 이렇게 자랐을 때 또 뭐 가축도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수, 채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연중 이제 그런 체험이라든가 그런 했을 때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뭐 농장인데 이제 1년에 딱 뭐 한두 가지 작물 수확하는 그쪽에서 있어 버리면요. 이제 체험 운영이 굉장히 좀 그렇거든요. 볼 수 있는 것들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농장 환경은 어쨌든 질병 치료에 우리는 그쪽으로 맞췄으니까요. 그래서 미생물 균형 환경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도시에서 농업을 모르고 농촌을 모르신 분도 이제 자연 숲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좋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미생물 균형이 있다, 자연의 균형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연 숲이 미생물 균형이 제일 완벽한 10이라 그러면요. 자, 지하실 같은 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미생물 균형이나 자연 균형이 최소한도 6, 7 이상은 넘어야 된다 보거든요. 그런 환경은 됐을 때에 우리가 이제 질병 치유의 그런 개념이지. 지하실 같은 경우는 이제 미생물 균형이 깨지지 않습니까? 유해적인 미생물 뭐 곰팡이 킨다든가 그런 좋지 않은 곰팡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이너스 1로 했는데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뭐 높을수록 좋겠죠. 자연숲같이 미생물의 자연 균형이 10을 맞추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뭐냐면 이제 농장이다 보니까 사람이 살고 하는 데게 맞추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근접한 뭐 5 이상의 6, 7 같은 경우 정도는 갖추는 게, 왜냐하면 질병 치료하고는 우리는 그래서 자연순환 유기농, 자연농을 추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요런 그 미생물 균형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환경, 친환경, 환경 뭐 그런 건강한 환경 그런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진일보해서 환경 중에서 제일 균형된 게 미생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과학적인 뭐랄까 잣대로 기준을 삼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실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수분 10 했을 때에 그러면 최소한도 5 이상 뭐 6, 7 정도는 갖춰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자, 치유농장 조성할 때요. 이왕이면 이제 이런 체험 정원할 때 이런 틀밭 모양이 예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걸어 다닐 수 있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보통적으로 흙을 밟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통로 같은 거 이제 풀이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하면 이제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보기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낫다는 2번보다는요. 그래서 1번 형태로 가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그럼 전업무 같은 경우 2번으로 그냥 가고요. 우리가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 앞에 부분만이라도 1번 같이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이야. 뭐 현장에서 만드신 건 여러분이 판단하시고요. 왜냐하면 농장에 따라 틀리니까요. 상황이. 자, 조성 방법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있으면 아이 눈높이에 우리가 살아있는 환경. 우리가 습소 같은 경우는 뭐 거부감 없이 아이들이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막 흙이 보이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야, 흙 묻는다 뭐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조금 거부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경계한다 그럴까요?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농사 하더라도 앞에만큼이라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흙 생태 환경 같은 게 훼손이 없는 뭐 제초제한다든가 농약 뿌린다든가 흙이 보인다든가는 뭐냐면 이제 생명이 살 수 없는 미생물이 뭐 동생물이 많아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유기물이 많아야 된다는데 그게 없더라는 거 굉장히 현재 적다는 거거든요. 적다 보니까 이게 빗물에 유실된다든가 환경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는 이제 감안하셨으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병 치료에 관한 아까 같은 자연 환경, 미생물적인 그런 균형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소비가 인정할 수 있는 누구나 아이들도 뭐 도시에 농사를 모르고 농촌에 더 모르신 분도 오셔가지고 정말 좋다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그런 질병 치료 농장 조성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자연이 좀 유지되면서 어쨌든 농장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있기고 이제 수학 작업하다 보니까 자연수까지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자연농하면 뭐 방치형 농사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거부감이 큽니다. 전데 우리가 틀밭에서 우리가 유기물 멀칭해서 미생물과 동생물 살려가면서 뭐랄까요? 통로 같은 경우는 이제 풀이 자라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제가 해본 경험에 그리고 나는 많은 나름 농가들한테 창업 교육하면서 했을 때에 효과가 있더라. 또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방법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요. 바로 1번 같이 하는 겁니다. 1번이 흙이 노출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이제 생태 어린이집인데요. 뭐 체험 농장은 아니고 이제 생태 이것도 체험이죠. 같은 경우인데 이제 체험 형태도 이루어지니까요. 그래 유치원 안에의 이런 털밭을 만든 겁니다. 저한테 이제 요청이 와서 이제 원장님하고 원감이 찾아오셔가지고 도와달라 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보시면 이제 통로에서 풀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앉아가지고 이제 뭐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사진을 보일 정도로요. 그렇게 거부감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요 비가 왔을 때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흙이 안 묻거든요. 이 상태가 되면 굉장히 좋죠. 보기도 좋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 시간 되면요 부모님들 데리고 오면 아이들이 부모를 손을 잡아가지고 땡깁니다. 같이 가서 보자고 자기들이 심었고 갖고 오는 거를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를 갖추면 어떨까 하는 게 이제 저 의견이고요. 이런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2번 같이 우리가 농사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보다는 1번 같이 했을 때가 더 효과적이겠죠. 체험 교육 농장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왜냐하면 밭은 있는데 농사 짓는데 들어가기가 뭐랄까 경계한다든가 거부감이 있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든 누구든지 농사를 모르시고 뭐 좀 그런 쪽이 예민하신 분도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질병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쪽에 뭐랄까 거부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정신적이나 뭐 그런 예민한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감안하시면서 농장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 농사 기술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자, 농사 기술은 아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 치유에 뭐 럭셔리 그런 쪽이니까요. 그래서 질병 치유에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야겠네요. 그 다음에 노유해출 유해독이 노출되어 있으면 좋겠다. 농약이란가 제초제란가 비닐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하우스 형태는 괜찮습니다. 1년에 수확. 근데 이제 비닐 멀칭이라 그래요. 땅에 비닐 덮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잡초 메테가 덮는 이런 쪽에는 좀 이건 맞지 않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의 사료 우리가 당 열마리도 1년에 뭐 1천만 톤의
GM 옥수수 수입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 안 쓰고 농약 같은 거 안 쓰고 하는. 그 다음에 현존 최고 농사였으면 좋겠다. 자, 현재 최고의 농사는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이제 1그룹에서부터 5그룹까지 있다지 않습니까? 1그룹이 뭐냐면 이제 인공농이고 2그룹 같은 건 이제 밑거름하고 경운하는 밭갈이하는 흙이 노출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 5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겨운 상태에서 유기물 멀칭되어 있고 거기에 씨앗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4, 5그룹 정도는 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술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농사를 아시면 괜찮은데 모른다. 이제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지식으로 전달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지식화되어 있는 농사를 짓는데 이게 기술화가 안 돼 있고 지식화 안 된 농사들 많거든요. 특히나 자연농 같은 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화학농이나 유기농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지식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농과 자연농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표준화와 지식화되어 있는 그런 농사를 선택해서, 왜냐하면 자연농에서도 아까도 있으면 4, 5그룹의 기술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이 있습니다만은 자연농 같은 경우는 뭐 수십 가지지 않습니까? 뭐 자연재배, 뭐 태평농법, 자연농법, 뭐 무게농법 수많거든요. 그러면 거기 대개 보면 이제 자연재배 같은 경우도 몇 그룹에 나눠 있고 정말 수십 명이 만나보면 수십 가지 다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화가 표준화 안 돼 있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뭐 외람된 말씀이고 좀 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식화되고 표준화 있는 기술을 했을 때 여러분이 뭐랄까 체험 교육을 하는 동안에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 하는 그 저희 의견입니다. 그래서 자연순환 유기농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리뷰하고 있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농사 같은 경우 이제 지식화됐으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을 살릴 때도 뭐 유기물이 어떻고 갈색, 녹색 유기물이 그다음 미생물에 따라서 틀리다. 토양에도 질소 생산한 미생물이 있고 질소 생산이 적게 하는 미생물이 있다. 그런데 말씀을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그리고 지식화에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표준화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선택은 여러분 뭐 선택하시는 겁니다만은 전 자연유기농 같은 이렇게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또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농사 방법 앞서도 이제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축, 벼, 콩 이런 우리가 가축을 키우기 위한 분뇨가 나왔으면 이걸 퇴비로 만들어서 밭으로 가서 이런 뭐 벼를 한다든가 아니면 작곡을 키운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자. 다품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선품 같은 게 좋은 상품 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상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상품력이 떨어진 것 같은 건 가공하자.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자립농을 하자. 그래서 복합농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국의 그런 농자재를 안 쓰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연 친화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농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농을 저는 이제 좀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품종이 생산되겠죠. 다품목 생산에 대해서는 뭐 앞에서 제가 소개했으니까 자세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농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계속 할 거고 이제 앞에 내용도 좀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주력 장품 뭐 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주식이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먹으니까요. 아니면 이제 잡곡 같은 거 아니면 유정란 같은 거. 그 중에서 뭐 벼가 논이 있다 그러면 벼겠고 아니면 이제 밭이 있다면 밭벼입니다만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꼭 쌀 할 필요는 없고요. 없다면 이제 잡곡 아니면 유정란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 뭐 주력 상품이 있으면 좋겠다는 예를 드는 겁니다. 자, 계절 작물, 뭐 과일이라든가 채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특화작물, 지역에 있는 뭐 뭐랄까 봄 가을에 보면 수확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쑥이나 냉이 이것도 이제 특화작물 우리가 지역에 뭐 재배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버섯이나 이삼들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신선품으로서 가공품으로서 만들었다가 그러면 이제 다품목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체험객이 왔을 때에 이제 직거래 농장에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음식이라든가 체험도 가능하냐 이런 거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는 체험 농장 했을 때는 현존한 최고 농사 기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복합농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다품종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마케팅이 되고 판매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치유농도 생산했으면 좋겠다. 유해독이 없어야 된다. 이거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질병 치유 그쪽이니까요. 그래서 그 질병 치유의 음식을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니까 안전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쪽으로 체험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추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요. 조금 더 보충합니다. 자, 질병 환원 질병 치료 방법이 체험되겠죠. 보시면 이제 제가 했던 그 체험 교육 농장이었는데 보시면 이제 틀바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멀칭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농약이나 제초제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친화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자원들에서 외부에서 외국에 무슨 농자재 일치 안 사오고 이제 농사를 지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쪽에 농사 이런 걸 가지고 한다 그러면 또 흙이 살아나니까요. 그래서 흙의 자생력을 담은 농산물을 생산하니까 질병 치료의 음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 대상의 질병 치료 체험 교육도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지역에 있는 도시농부들도 많거든요. 지역에 뭐 텃밭 하신 분 있으니까 이런 것도 뭐랄까요. 체험 단체만 받는 게 아니고요. 1년에 뭐 6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해서 6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현장 교육, 뭐 귀농하신 분 도시농부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농장을 만드실 때요, 꼭 체험 농장으로만 생산 농장으로 만든다, 아니면 체험 농장으로 만들 게 아니라 이런 폭이 좁게, 그 넓게 또 이렇게 만들었을 때 또 한번 이제 다음 편에 합니다만은 휴양 치유농장 이쪽에도 이제 거의 곁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드실 때 잘 만드시면 좋다. 그래서 농장주에 맞는 지역에 맞는 좀 경쟁력 있는 체험 치유농장을 만드셨으면 좋겠어. 조금 더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면요, 뭐 팁이랄까 모르겠습니다만 현대 지금 체험 치유농장으로서 수익 내기는 쉽지 않다. 전업용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연금을 받는가 안정적인 수익이 있다. 뭐 수익을 크게 내지 않아도 된다 같은 경우는 체험 치유농장을 자급자족 농사를 지으면서 체험을 해 나간다면 굉장히 좋겠죠. 왜냐 그러면 뭐 여러 대중과 만날 수 있는 그다음 사회 공헌적인 일도 되니까요. 그런 쪽에 하는 건 괜찮은데 전대 수익을 낸다 했을 때가 문제거든요. 지금 뭐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사람과 비대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이제 이런 체험 치유농장이 지난 10몇 년 동안 이제 1년에 뭐 지역마다 많이 이제 농가들이 많이 생겼거든.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작은데 수요는 적은데 경쟁이 심하다. 그래서 수익률이 낮다. 그래서 체험 치유농장으로서는 아까도 했으면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있다 그러면 이쪽 운영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지 않고 수익을 내야 된다면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휴양 치유 농장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다음 편부터 할 거거든요. 이거를 했을 때에 저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높아진다. 체험 치유 농장 환경에다가 휴양이라고 하는 이거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했을 때에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더 이제 조금 더 한다 그러면 체험 농장에다가 체류용 갔으면 더 좋겠고요. 그거는 이제 다음 휴양 농장 한 다음에 이제 계속 할 겁니다만은, 그래서 했을 때 수요라든가 수익이 안정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서 체험 치유 농장을 만드시고요. 향후에 뭐 체험 치유 농장이 이쪽으로 지향하면서도 수익이 안정으로 힘들 것 같다. 또 안정적으로 가야겠다 했을 것 같은 거는 다음 편부터 소개하는 휴양 치유 농장을 리뷰를 들으시고요. 좀 이거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은 여러분이 농촌에서 농사 지면서 뭐랄까요, 지금같이 너무 힘들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뭐랄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제 유튜브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찾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감사드리고요. 체험 치유 농장 창업에 대해서는 이걸 마치고요. 다음 편부터는 휴양 치유 농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